자, 오늘은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분사라는 게 뭐고, 형용사라는 개념이 또 뭐고, 이거 좀 배워볼게. 우리 단어는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큰 8개의 틀로 나눠놓고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또 뭐 5개로 나누고 막 그러는데, 우선 오늘은 형용사라는 게 뭔지를 조금 머릿속에다가 넣어줘야 돼. 형용사, 단어를 뜻하는 거야. 사로 끝나는 건 단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라는 단어는요, 첫째, 명사를 꾸며줍니다. 어떻게 꾸며줘? 명사를 꾸며줘. 이거를 한자로 명사를 수식한다고 얘기해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걸 좀 더 쉽게 얘기해주면, 명사의 수나 양을 한다? 제한한다고 보면 됩니다. 명사의 수나 양을 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 선생님이 오늘 입고 온 명사 셔츠, 그지? 네. 셔츠. 근데 이 셔츠 앞에다가 내가 색깔을 나타내는 블랙, 검정색의라는 단어를 적으면 수많은 셔츠 중에 검정 색깔의 셔츠로 내가 명사의 수를 했어? 제한해버렸지? 이런 거를 명사의 수를 제한한다. 다른 말로 명사를 한다?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줘. 그건 다른 말로 명사의 가지수를 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몰 셔츠야, 빅 셔츠야, 스몰 빅 셔츠 이렇게 나뉘지, 그지? 네, 등치가 크니까 작은 셔츠를 입진 않잖아, 그렇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야? 형용사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라는 게 있어. 동사. 자, 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첫 번째 동작을 나타내거나 뭘 나타내는 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자, 뭐라고요? 동사는 뭘 나타내는 말? 동작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근데 중요한 게 문장 안에서 좀 추워. 네. 이 동사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끝머리가 어떻게 끝나? 뭐뭐임이 이렇게 끝이 나게 돼 있어. 물론 의문문에서는 니까 뭐뭐입니까? 뭐뭐이니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동사는 단어로만 보면 끝이 어떻게 끝나? 다로 끝납니다. 그에 반면에 형용사는요, 어떻게 끝나는 게 주로 많냐면 니은으로 끝나는 게 많아. 뭐로 끝나는 게 많다고? 니은. 한. 그렇지. 니은 받침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아름다운, 귀여운, 니은으로 이렇게 많이 끝나잖아.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방법까지 요것만 익히면 돼. 이해되겠죠? 그 중에 형용사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동사가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모습을 살짝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것을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뭐라고 그래? 분사라고 불러요.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위해서 모습을 바꾸는 이름이 뭐라고요? 분사라고 불러. 자, 시간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형용사로 만들면 무슨 분사?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고. 이해되겠어요? 네. 과거에 했던 동작을 형용사로 만들면 무슨 분사? 과거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형용사로 만들면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옛날에 했던 동작을 형용사로 만들면 무슨 분사? 현재 과거 분사. 이름이 달라. 자, 만드는 방법. 현재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형태라고 하겠죠. 내가 쓰고자 하는 동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 동사에 뭐 붙여? ing 붙이면 그쵸? 옛날에 했던 동작을 형용사로 만드는 과거분사의 형태는 내가 쓰고 싶어하는 동사 있죠? 여기에다가 뭐 붙여? 과거 ed 이거 붙이는 거예요. 다만 규칙 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붙이는데 지 멋대로 변하는 과거분사라는 게 존재해.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거는 우리 3단 변화법 외운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go, went, went in, gone. 그죠? teach, taught, taught. 과거랑 과거분사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어. 세 번째 변화형을 갖다 적으면 됩니다. 그게 과거분사의 형태예요. 현재 분사는 항상 규칙 변화를 해서 ing만 붙이면 되거든. 근데 과거분사는 뭐야? 불규칙한 것들은 따로 외워서 따로 적을 줄 알아야 돼. 규칙 변화는 서지나 그냥 뒤에 뭐 붙이면 되고? ed 붙이면 돼.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나 ed 불규칙하게 변한 과거분사는 문장에서 누구 역할을 한다고?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지금 바꿨어. 자,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보면 이거 해석 뭐라고 해야 돼?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형용사로 바꿨으니까 지금 이 동작을 하고 형용사는 미음 받침이라고 했으니까 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렇죠? 하고 있는 하는 그런 되고, 얘는 과거에 했던 동작이니까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했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형용사니까 미음 받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ing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능동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무슨 개념이 있다고? 능동, 즉 어떠한 명사가 이 동사를 스스로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능동의 개념으로 하는,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거꾸로 과거분사는 옛날에 했던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동의 반대말 당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수동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된, 뭐뭐를 당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make라는 단어 알지? make. 네. 동사로 무슨 뜻? 만든다, 만들다라는 동사야. 그죠? 얘를 지금 하고 있는 동작으로 형용사화 시키면 어떻게 돼? making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죠? 옛날에 했던 동작을 가지고 형용사로 만들면 make에 ed를 붙이는데 얘는 불규칙하게 변화해서 어떻게 변해? made 이렇게 변해. 자, 그럼 이렇게 making으로 변했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만들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죠? made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동사가 ing나 과거분사 ed로 바뀌면 해석하는 방법도 어떻게 돼? 달라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배우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분사라고 하는 것들이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뭐 해준다고 그랬어? 수식, 제한하는 형태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명사 어디에 위치하는 형용사는? 셔, 블랙이야, 블랙 셔츠야? 블랙 셔츠. 그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꾸며줘? 앞에서 수식, 제한합니다. 이게 큰 원칙이에요. 그럼 뭐도 동사가 형용사가 된 뭐도 앞에서 꾸며주는데 분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명사 어디서 꾸며주면 돼?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분사라는 놈이 뒤로 갈 때가 있어. 특이한 게. 자, 그거를 이제 이해해야 돼. 자, 이번엔 어디로 간다고 얘가? 분사가 명사 앞이 아니라 명사 어디에 갔다고?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 그 차이는 뭐냐면 분사가
단독으로 한 글자일 때는 어디서 꾸며줘? 앞에서 꾸며줘. 근데 두 단어보다 나눠지면 분사가 두 개 이상으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 뒤로 가서 꾸며주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선생님은 남자니까 맨이야, 워먼이야? 맨. 선생님 맨이야. 나를 이제 제안할 거야. 그죠? 선생님은 영맨이야, 올드맨이야? 영맨. 고마워. 선생님 영맨이라고 해줬어. 이제 영 형용사로서 한다니까 맨보다 앞에 갔어. 그죠? 네. 자,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있어. 가정하는 선생님 뭐 해? 수영해. 그죠? 자세가 좀 안 좋아서 히트르는 거 같은데 수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동사 수영하다라는 동사를 현재 수영하고 있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스위밍이야, 수험이야. 스위밍. 그렇지, 스위밍으로 바꿨어. 그러면 수영하고 있는 남자 선생님은 그럼 위치가 맨 스위밍이야, 스위밍맨이야, 스위밍맨이야. 왜냐면 스위밍은 몇 글자니까 한 글자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강이야, 강. 선생님이 강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 그럼 이번에는 스위밍 한 글자가 아니라 강에서라는 in the river라는 네 글자는 합쳐져서 이제 in the river 세 글자가 합쳐서 선생님 총 네 글자를 가지고 선생님을 얘기할 거야.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swimming in the river man이 아니라 man swimming in the river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숨을 하는 이유 숨을 살리는 무슨? 그렇지. 그 다음 또 하나. 자, 우리 지금 이거 룸이지, 룸 방이죠? 네. 우리 방은 파랗게 칠해져 있니? 하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니? 하얗게 칠해진 방이죠? 그럼 칠하다가 영어로 뭐야? draw. 아까 배운 것 중에 paint. 그렇지, 페인트야. 여기다가 선생님 white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칠한 거야? 하얗게. 하얀색으로 칠한 거야. 그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칠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칠했던 방이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 지금 막 선생님 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 칠해놓고 간 방이죠? 그러니까 페인팅이 아니라 페인트에 뭐 붙여야 돼? ed. 그렇지. 이렇게 붙인 거야. 그지? 자, 그럼 하얗게 칠해진이라는 글자는 한 단어야, 두 단어보다 많아졌어? 두 단어보다 많아졌지? 그럼 룸은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 어디 와야 돼? 명사는 2번. 단어가 두 개인데 앞으로 가서 명사를 보면 안 되잖아. 1번. 그러니까 어디에 와야 돼? 그렇지. 룸이라는 명사는 이렇게 왔어야 돼. 룸, painted, whi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 책으로 한 번만 더 밑줄 치고 오른쪽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자, 같이 한번 문제 밑줄 쳐볼게. 자, 첫 번째 분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밑줄 치자. 현재 분사와 무슨 분사? 과거 분사가 있으면 동그라미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분사가 단독, 글자가 몇 글자라는 얘기야? 분사의 개수가 단독이니까 한 글자일 때는 밑줄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명사 어디에서 동그라미? 앞에서. 한 글자는 앞에서. 근데 구를 이루며 하면 여기 밑에다 적으세요. 단어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어법에서 구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해. 자, 구를 이루는 경우에는 명사 어디에서 동그라미 어디에서? 뒤에서 위치한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보자. 예. 자, 첫 번째 나는 영어로 뭐야? I wake up 하고요. woke up 일어났어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리고는 looked up에 올려다본 거야. 뭔가를 올려다봤어. 자, 올려다본 거는 뭐냐면 태양이야. 태양. sun이야. sun. 그지? 근데 태양을 이렇게 올려다봤는데 태양이 지금 뭐 하고 있는 태양이야? 뜨고 있나 봐. 그죠? 아침이라서 해가 뜨고 있는, 태양이 뜨고 있는이니까 떠오르다라는 동사 rise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이를 지우고 뭐 붙인 거야? 이렇게 ing 붙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거 글자 수 몇 글자? 소윤아 이거 몇 글자 나이지? 한 글자. 그러니까 호진아 명사 썸보다 어디에서? 뒤에. 앞에. 글자가 한 글자예요? 나이지 한 글자 저러면 두 글자 아니잖아. 한 단어 아니에요. 그 미안 한 단어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자 밑으로 가자. 이번에는 뭐? 디지아입니다. 디지아. 이것은 뭐뭐입니다. 그죠? The films. 우리말로 하면 영화라는 뜻이 있어. 우리식으로 읽으면 film. 영어로는 film 이렇게 하면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의 영화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이 베이스라는 동사입니다. 베이스는 뭐뭐를 기초로 두다 이 뜻이에요. 뭐뭐를 기초로 하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에 ed가 붙으면 뭐뭐를 기초로 한 이 뜻이 됩니다. 뭐뭐를 기초로 한. 자, 이게 단어가 한 글자면 film 앞에서 왔을 텐데 based on the famous webtoon 해가지고 글자 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 수가 5개가 돼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단어가 2개보다 많아졌으니까 어디서? 뒤에서 films를 꾸며줍니다. 우리말로 붙이면 유명한 웹툰 만화를 based on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글자 수, 그죠? 단어 수에 따라 앞뒤 왔다 갔다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도 하지만, 자, 2번에 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무슨 역할도 해? 주격 보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무슨 격 보어? 목적격 보어 역할도 하죠. 그쵸?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the long journey가 긴 여행 여정은 그죠? was 비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지루하였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주로 보어 역할을 할 때요. 보어 역할을 할 때 그 중에서도 뭐 주격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할 때 그죠? 앞에 있는 주어가 뭐면 사람이면 앞에 있는 주어가 뭐면 사람이면 주로 뒤에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많이 나오고 그죠? 앞에 있는 주어가 사물이면 뭐면 사물이면 뒤에 있는 형태는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보어 주격 보어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100% 그렇진 않지만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그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이렇게 형용사 형태의 분사로 만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자, 네. 밑으로 내려가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죠? 너희들 책의 그 아래쪽에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 쭉 나오죠? 예를 들어 shocking, exciting, interesting, boring, surprising, amazing, disappointing은 다 ing가 붙어 있죠? 주로 어떨 때 이 단어를 쓴다고? 사물이 주어이면서 이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면 그렇고요. 사람이 주어이면서 이 감정이 들고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분사를 씁니다. shocked, excited, interested, bored, surprised, amazed, disappoint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ing, ed가 붙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 정리를 조금 해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재 분사랑 동명사는 뭐냐면요. 형태가 동일하죠. 현재 분사도 ing를 붙이고 동명사도 뭐를 붙여? ing를 붙이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ing가 나오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을 해야 돼.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ing는
동명사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그렇죠? 현재 분사는 주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죠?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왔을 경우에도 주로 사람이 주어면 사람이 주어면 요 ing가 현재 분사인 경우가 많아요. 현재 분사. 그래서 해석은 진행 시제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죠? 사물이 주어면,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사물이 주어면 이 ing가 동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여기 봐봐. 지금 비동사 is 다음에 drive라는 동사에 ing를 쳤지? 근데 주어가 지금 누구야? 남자인 이니까 해석을 뭐라고 한다? 사람인 경우에는 하는 중이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남자는 버스를 운전하는 중입니다의 ing는 현재 분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그의 job이라는 그의 직업이라는 사물이 주어로 나오고 is 뒤에 driving a bus가 나왔을 때는 운전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그의 직업은 버스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해서 뭐하는 것 동명사로 쓰이는 ing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ing지만 비동사 뒤에 나온 것까지 똑같지만 주어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숙제는 67부터 쭉 풀어서 76조까지 중간에 하나 안 배우고 있긴 한데 모르는 거는 그냥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풀 수 있는 거 풀어가지고 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 하나 배우고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어. 오늘 67쪽은 지금 풀면 됩니다. 풀어보십시오.